우리의 인생이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인생은 충분히 길고 만약 제대로 잘 활용한다면 위대한 과업을 이루고 남을 만큼 충분하다. 로마 철학자 소 세네카. 안녕하세요. 나에게 힐링 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조슈아 베커 작가의 삶을 향한 완벽한 몰입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뭔가 잘 안 풀릴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하고 하소연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 각자의 삶은 그 누구의 삶도 똑같지 않으며 그 이야기는 반드시 스스로가 풀어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잘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삶에 완벽히 집중해야 합니다. 인생을 충분히 산다는 것. 우리의 인생이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인생은 충분히 길고 만약 제대로 잘 활용한다면 위대한 과업을 이루고 남을 만큼 충분하다. 그러나 시간을 부주의하게 낭비하고 건강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쓸 때 마지막 죽음 앞에서 인생이 바람처럼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우리의 인생이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짧게 쓰는 것이며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낭비하는 것이다. 인생을 사용할 줄만 안다면 인생은 충분히 길다. 로마의 철학자 소 세네카가 남긴 말이다. 나만이 이뤄낼 수 있는 일.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후회하는 일을 얘기하며 자신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라고 충고한다. 반대로 후회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에 대해 들어본 적은 거의 없다. 만약 그런 사람을 알게 되면 그들을 본보기 삼아 우리도 용기와 확신을 갖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할아버지는 나에게 그런 본보기가 되어준 사람이었다. 그가 나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일에 시간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저녁 노을을 감상하거나 친구와 커피를 마시고 그림을 그리는 등 그저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도 전혀 잘못된 일은 아니다. 실제로 내가 작은 삶을 장려하는 이유 중에는 사람들이 인생의 사소한 순간이 주는 기쁨이나 아름다움을 누리고 감상할 여유를 갖게 하기 위함도 있다. 그러나 자기 중심적 활동이 타인 중심적 활동을 배제할 필요도 없고 배제해서도 안 된다. 결국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들이 가장 영향력 있고 영원하며 가장 큰 보람을 주는 일이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에 집중하라. 오늘날 우리는 어느 때보다 사소하지만 새롭고 급박한 일처럼 보이는 일에 정신이 팔려 있다. 매일 눈앞에는 무한한 정보가 펼쳐져 있고 누군가와 24시간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다. 컴퓨터 모니터의 모퉁이에는 이메일 미리 보기 메시지가 뜬다. 뉴스에는 지구 반대편에서 지금 막 발생한 비극이 보도된다. 연예인 가십거리도 마찬가지다. 벨소리, 푸시 알림, 일정 알람, 진동소리. 반대 정당에 있는 사람이 당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사람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 이처럼 우리는 사소하고 급박한 일에 주의를 빼앗긴다. 우리는 주의를 빼앗는 소셜미디어나 정보, 오락물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지만 그 전에 나눠야 할 더 중요한 주제가 있다. 우리가 우리와 우리 주변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과 멀어지는 데는 휴대폰이나 컴퓨터, 다른 전자기기 등으로 인한 방해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기술과 미디어로 인한 새로운 방해물들은 뒤섞인 우선순위나 우리 자신과 타인을 향한 삐딱한 시선처럼 오랜 세월 인류를 괴롭혀온 수많은 방해 요인들에 추가된 것뿐이다. 이런 방해 요인들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간과하기 쉽지만 이는 우리가 중요한 일을 위해 살지 못하게 가로막는 더 심각한 방해물이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내면의 방해물에 더 중점을 두려 한다. 우리의 영혼이 간절히 바라는 욕망을 따르려면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들여다봐야 한다. 이 책은 외부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내면을 바라보기 위한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우리 앞을 가로막는 방해물은 오늘날 새롭게 생긴 것이 아니며
이에 저항하는 것은 싸울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길 바란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를 대하는 나는 바꿀 수 있다. 의미 있는 일을 추구하는 우리의 목적을 상기해보자. 그것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를 떠올릴 때 더 만족감을 느끼고 우리가 내린 선택들에 덜 후회하기 위함이다. 물론 실천하기 힘들겠지만 이는 지금까지 쌓아온 실수와 장애물을 해결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사람들은 각자 다른 과거의 실수, 상처, 성향을 대면하고 있다. 그저 성가신 일부터 트라우마까지 심각성도 다양하다. 과거의 실수나 상처를 마주하고 극복하기 시작하면 과거의 실수가 얼마나 우리가 사랑하는 일을 성취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었는지 깨닫는 순간이 온다. 과거의 일 때문에 이렇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었어. 정말 부끄러운 일이야. 이 죄책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와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다. 내가 해줄 대답은 변화하는 당신의 모습에서 자긍심을 찾음으로써 죄책감과 수치심을 극복하라는 것이다. 당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할지 상상하며 마음껏 기뻐하자.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과거를 딛고 일어설 수는 있다. 사랑하고 봉사하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며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과거를 떠나보내자. 자신을 위해 전환점을 만들자. 기회의 문이 열릴 때 과거의 실수는 거기서 멈춰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이번에는 내 말을 듣지 않을 거야 라고 답할 수 있다. 행복이란 이름에 속지 않을 것이다. 정신과 의사이자 철학자인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다. 행복을 얻으려고 애써선 안 된다. 행복은 자기 자신보다 더 큰 목적을 위해 헌신하거나 자신이 아닌 남에게 내어줄 때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나 부산물로서 뒤따라오는 것이다. 행복은 얻으려고 애써서 오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뒤따라오는 것이어야 한다. 야생에 있는 새에게 먹이를 준 경험이 있는가? 새에게 너무 빨리 다가가거나 먹이를 거칠게 들이대면 새는 겁먹고 날아가 버린다. 그러나 인내심 있게 새에 관심이 없는 듯 행동하면 새는 서서히 당신에게 다가온다. 이렇듯 행복을 쫓지 말자. 목적을 쫓으며 행복이 우리에게 다가오도록 하자.